이 촉새는 진짜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돼. 세상에 첫날 이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말을 막 신촌에 가서 할 정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출정식을 갖고 중구 성동 갑에 전현희 후보한테로 달려갔죠. 근데 여기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거 뭐 갑자기 오늘 급발진을 해버렸어요. 첫날인데 이렇게 급발진을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신촌에서 요새를 했는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야 진짜 청사의 길이 빛날 앞으로 두고두고 백과사전에 들어가야 할 말을 해버렸어요. 정치를 개같이 정치를 개같이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야, 뭐 에피소드도 소개하면서 내가 장관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당신 왜 그렇게 정치적이냐? 그러면 당신은 직업이 정치인인데 왜 그렇게 그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급발진을 합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개같이. 그러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자기가 정치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답니다.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한대요. 나는 내가 정치하는 정치인들 중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한다고 말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한 사람은 없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뻥을 쳐. 근데 얘도 정치권으로 들어온 지가 몇 달, 두 달이나 이제 석 달쯤 됐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한다라고 개뻥을 칩니다. 야, 진짜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랬겠습니까? 지금 거기도 여의도 연구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려봤겠죠. 그러니까 100석 미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막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기를 기다렸어. 근데 오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말도 막 했어요. 내가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다. 이러면서 막 말을 막 빨리빨리 이어가는데 초조하면 그러거든요. 막 시간이 쫓겨 막 마음이 쫓겨. 이렇게 좀 정치 여당 대표 아니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보수당 대표는 굉장히 좀 품격 있고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그게 또 우리가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촉새는 진짜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돼. 세상에 첫날 이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말을 막 신촌에 가서 할 정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용산으로 옮겨서 했거든요. 용산에서는 정치를 개같이라고 안 했어. 정치를 멋같이라고 바꾸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인 줄은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정치를 개같이라고 말한 게 원고에 있었던 거야. 원고에 보니까. 원고를 들고 하진 않았지만 외웠어. 왜냐? 유세를 신촌 유세하고 용산 유세를 딱 같이 영상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정치를 개같이와 정치를 멋같이로만 바꿨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원고가 있는 거예요. 진주를 이제 뻔히 한 거야. 98석쯤 나온지 다 알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민주당을 욕해야 되겠고, 이재명을 욕해야 되겠고, 조국 대표를 욕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막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 아니니까 뭐 그냥 개 같은 경우를 개 같은 경우라고 할게요. 어차피 정치도 안 해요, 저. 그러니까 뭐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좀 나도 개같이라고 말해놓으니까 나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여당 대표가 이런 개라는 소리를 막 하면 어떡해?
그리고 또 진행자가 여성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여성 유권자분들 해 뜨면 얼굴 타서 나중에 피부 관리 들어가는데 오늘은 해가 안 떠서 너무 좋은 날이다 이랬답니다. 여자들은 피부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남녀 갈라치기일 수도 있고 여성 비하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이 말을 했으면 이제 조중동이 난리를 쳤겠죠. 여자를 뭐 피부 관리나 하는 사람으로 봤다 이러면서 사설까지 썼을 텐데, 한나라당이 아니라 뭔 나라당이에요? 국민의힘 얘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굳이 날씨와 여자와 피부 이걸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한동훈이가 개가치라고 말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 개가치가 뭐냐. 대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정말 저런 거 쳐다보지도 말고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부의 실정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거에서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답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되면 막 이렇게 업되잖아요. 에스컬레이팅 되면 개 정도가 아니야. 이제 좀 있다가 막 쌍욕 나와요. 그러면 딱 발 받치고 있던 보수 언론이 한 단어만 나와도 그것으로 다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율사로서 단어 선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개 같다는 표현은 한국에서는 심한 욕이다. 그렇죠? 개 같다는 표현은 심한 욕이죠. 뭐 개 뭐 어쩌고 하면 뭐 막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문제다.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개라고 안 하고 X처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이 한 위원장이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패션과 언행에 극도로 신경을 써온 한 위원장이 그런 험한 말을 하다니 애견인들의 표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 불교 용어를 언급을 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다 라는 무학대사가 이 태조 이성계와 함께 했던 이야기 나눴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죠. 원래 이것은 무학대사가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원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부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 여러 신하들과 모여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고기나 뭐 이런 걸로만 쫙 차려놨어. 그리고 숨어서 부처님이 그걸 드신지 안 드신지를 봅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안 드셔. 그러니까 나중에 왜 저 좋은 고기를 안 드시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니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진짜 진정으로 대접하려고 했다면 그걸 안 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이 감히 부처님을 시험에 들게 하니까 이분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니들은 자꾸 고기 차려놓고 너희들이 고기로 보이지만 나는 이게 고기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경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정치를 개같이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랬더니 뭐 네티즌들도 뭐 난리 났어. 청소년 푸가 한국 정치를 개같이 하는 한 가발 뚜껑이 문제지 그랬어요. 모처럼 당신이 개가 됐군요. 그랬고 잡초님이 개가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우리 정치인들을 비하한다고 본인도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개같이라는 말을 막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님이 지 얼굴에 침 뱉냐? 그랬어. 한결같이님이 참 개같이 말하네. 그랬고요. 디유님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좀 있으면 큰절하고 다니겠네. 그랬습니다.
보문은 소리님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가만히 있냐? 개를 학대하는 말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신장식 대변인의 논평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쫄기는 쫄았구나. 집권당이 야당을 심판한다네. 개가 웃겠다야. 그랬어요. 한동훈 천만 애견인들의 반려견을 무시하는 발언 당장 사과해. 그랬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정말. 어제 밤 내내 준비해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니 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그랬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님이 이재명이 저 말했으면 바로 아웃이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 참 1만 개 정도가 들고 일어나서 다 잘 작신작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말했으니까 조용한 거야. 한동훈이랑 개 아니라 벨소리를 해도 괜찮아 그냥. 그런데 선거 결과는 안 괜찮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오늘 개같이 발언이 나와서 어제 수원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수정 후보가 나온 수원에 가서 유세를 또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이수정 이분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정이가 안 나오면 수원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이수정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수원 사람들이 다 망합니까? 같이 이 친구는 뭐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 그래. 좋게 말해. 그냥 나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수정이도 국회의원 되고 싶어 나온 거잖아 그냥. 예? 그런데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막말인 거예요. 예? 진짜 시혜적 태도와 선민의식 이게 문제다라고 네티즌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나 할 만한 발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류층 엘리트가 일반 대중을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수정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파트가 4채요. 상가가 3채요. 재산이 85억 강남 부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수정 교수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후보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왜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안 해도 대파 들고 이거 한 뿌리에 875원이었습니다. 예요. 우리 윤 대통령이 그랬어요. 라고 실드 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재산이 85억이고 상가가 3채고 아파트가 4채고 강남 부자 아줌마니까. 근데 왜 국회의원 선거 나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세요? 그만두세요. 그만두면 되지.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표 달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한동훈 위원장님 어제 오늘 연일 큰일 하십니다. 예. 수원에 가서는 이수정이 떨쳐불고 신촌 가서는 신촌이 아니지. 국민의힘 표 전부 다 까먹고 오고. 와, 근다고 세상에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 있잖아. 그 궁궐. 정치를 개같이 하는. 거기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되지. 신촌 가서 왜 그러니까 용산 가서 그랬구나. 신촌에서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야 해놓고 용산 가서는 무서우니까 말 못하고 정치를 멋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X가치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들은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근데 서울경제나 이런 데도 개가치라는 말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의 품격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대로 또 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개가치라는 말을 썼는데 정치인 입에서 그것도 보수 정당의 대표의 입에서 개가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개가치라는 말을 그대로 언론이 쓰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들이 지배를 해왔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멍멍멍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